2004년 12월 사인펜 하나가 계약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4년 60억 원. KBO 역사상 그 누구도 받아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그는 유니폼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헤라클레스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곧 전혀 다른 이름이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먹튀, 신봉사. 1년 뒤 그의 타율은 0.14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그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방망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먹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희생양이었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세이버매트릭스는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2인자 2003년 한국 시리즈가 끝난 직후 시상대 위에 트로피 3개가 놓였습니다. 우승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라운드였습니다. 관중들은 아직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홈런왕, 타점왕, 그리고 정규 시즌 MVP 셋 다 이승엽의 것이었습니다. 그 바로 옆 관중석 가까이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라 불리던 사나이 심정수였습니다. 그날 그의 아내는 속상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정작 본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쳐낸 홈런은 53개, 이승엽의 56개, 역대 최다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루율 0.478, 리그 1위, 장타율 0.720, 역시 리그 1위, 타율마저 리그 2위였습니다. 즉, 그의 리그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게 타격한 선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심정수였다는 뜻입니다. 현대 유니콘스는 그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심정수는 2년 연속으로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목에 걸었습니다. 2년 동안 외야에서 그를 대신할 선수는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리그 최고의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트로피는 전부 옆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2인자. 이 별명은 그의 커리어 내내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동대문 상고 시절 그는 원래 유격수였습니다. 보디빌딩을 하던 친구들에게 몸 만드는 법을 배워 감자와 달걀 흰자, 우유로 근육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한양대학교 진학이라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는 대신 프로 유니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1994년 오비 베어스 소속으로 데뷔했습니다. 처음부터 거포는 아니었습니다. 방망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 초 그는 두산 클럽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증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들었던 팀을 떠난다는 사실에 그는 펑펑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행선지는 현대 유니콘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서 보낸 단 4년, 그가 쳐낸 홈런은 133개, 오비와 두산에서 7년간 쌓은 121개를 이미 넘어선 숫자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7년의 기다림이 단 4년 만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003년 심정수라는 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 그러나 언제나 누군가의 그림자 옆에 서 있던 남자. 그런데 그 겨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그를 구원할지 무너뜨릴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60억의 무게 2004년 12월 사인펜 하나가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계약기간 4년, 총액 60억 원. KBO 역사상 그 누구도 받아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그는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살 선수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 KBO의 자유계약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당시 최고액 계약은 이강철의 3년 8억 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3년 연속 기록은 계속 깨져나갔습니다. 홍현우 4년 20억, 양준혁 4년 27억 2천만 원, 그리고 2004년 겨울 심정수의 60억이 그 위에 새로 쓰였습니다. 이 숫자는 이후로 1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10년. 한 선수의 이름이 10년간 시장 전체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완전히 이승엽의 그림자를 벗어날 차례라고.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도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주축 타자 이승엽과 마혜영이 동시에 팀을 떠난 뒤였고 현대에서 4년간 133개의 홈런을 친 타자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듬해 그는 실제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타율 0.275, 28홈런, 87타점.
OPS는 0.903, 세이버 매트릭스 기준 SWA는 4.73, 리그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잣대는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같은 28개의 홈런이라도 60억짜리 홈런은 달라야 했습니다. 한때 그는 타순에서 7번으로 밀려났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자리였습니다. 60억을 받은 선수치고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8개의 홈런도 0.903의 OPS도 그 앞에 붙은 숫자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이제 그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 타석마다 60억이라는 값어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1999년 이후 거액을 받고 이적한 선수들 중 기대에 부응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들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먹튀. 돈을 받고 먹은 뒤 그대로 사라지는 선수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정수의 60억은 그 단어가 가장 크게 적용될 가장 비싼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값이 역대 최고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전혀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 투수도 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몸, 정확히는 두 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봉사 2006년 봄, 그의 스윙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어느 순간부터 두 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 자신도 한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몇 년 전 받은 라식 수술이었습니다. 낮이 짧아지는 계절, 조명이 어두워지는 야간 경기에서 공은 유난히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스포츠 고글을 써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망이는 반 박자, 어쩌면 한 박자 늦게 나갔습니다. 여기에 왼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의 통증까지 겹쳤습니다. 몸 전체가 조금씩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은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5월, 그는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 두 곳을 동시에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낯선 병원 천장 아래 두 다리로 서 있던 시간보다 누워있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마취가 풀리던 순간 그는 형광등이 두 개로 보이는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운동선수가 아니라 한 인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통째로 재활실에서 흘러갔습니다. 9월 그는 다시 타석에 섰습니다. 26경기, 타율 0.141, 홈런 1개, 출루율 0.229, 장타율 0.188. 1년 전 60억의 사나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밥상은 3번 타자 양준혁이 혼자 차릴 때가 많았습니다. 심정수의 자리는 점점 비어 보였습니다. 언론은 이제 주저없이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먹튀. 1년 전 계약서에 적혔던 그 60억이 이제는 그를 향한 조롱의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눈이 아프냐고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만이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별명도 붙였습니다. 신봉사.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별명은 그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15타수 4안타, 타율 0.200. 숫자는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 라이온즈는 그 가을 2년 연속으로 우승했습니다. 팀은 그의 부진과 상관없이 정상에 올랐고 그 사실은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서로를 얼싸안는 동안 그는 그 원 바깥에서 조용히 박수만 쳤습니다. 그는 그의 겨울에도 다음 시즌에도 유니폼을 벗지 않았습니다. 60억이라는 숫자는 물러설 수 있는 여유마저 빼앗아갔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라식 수술이 잘못돼 고생이 많았다. 특히 야간 경기에서는 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해 그는 안경을 바꿨습니다. 역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심정수는 끝났다고. 60억은 실패한 투자였고 신봉사라는 별명이 그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를 향한 기대는 이미 조용히 접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의 이름 옆에는 언제나 전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 60억의 사나이, 전 리그 최고의 거포. 이제는 그저 예전의 거포였습니다. 2007년 봄, 그는 타석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낯익은 물건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내내 썼던 스포츠 고글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두꺼운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사소한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 안경 하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막 전 그는 평소보다 오래 타석에 서 있었습니다. 투수의 손끝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을
1년 만에 다시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해 그는 31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101타점,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53개를 쳤던, 이승엽과 나란히 섰던 2003년에도 갖지 못했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홈런왕의 타율은 0.258이었습니다. 역대 홈런왕 중 가장 낮은 타율이었습니다. 1995년 그의 옛 선배였던 오비 베어스의 김상호가 세운 0.272의 기록을 그는 12년 만에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상한 시즌이었습니다. 정교함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힘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공을 맞히는 순간마다 배트는 여전히 담장을 넘겼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문제는 힘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혼자 밥상을 차렸던 양준혁도 이제는 그와 나란히 타순에 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1년 전 그는 타율 0.121이었습니다. 1년 뒤 그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팔, 같은 방망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안경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방망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두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미리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60억을 걸고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 중 누구도 먼저 안경 하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그를 조롱했던 목소리들이 서서히 다른 톤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변화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타석에 들어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치른 뒤였습니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증명은 끝났지만 대가는 이미 치러진 뒤였습니다. 그는 33이었습니다. 전성기 선수라면 아직 한창일 나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시즌을 숫자로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훗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시즌이 재조명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다 2008년 그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무릎을 감싸던 통증이 이제는 허리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재활은 계속됐지만 예전 같은 스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락커 앞에는 오랫동안 걸려있던 낡은 뿔테 안경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그는 결국 유니폼을 벗기로 했습니다. 33. 전성기 선수라면 은퇴를 말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클럽하우스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구단을 통해 전한 그의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최고 대우로 삼성에 왔으나 부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팀과 팬에게 죄송하다. 변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60억을 받았던 남자가 남긴 마지막 문장치고는 지나치게 담백한 문장이었습니다. 훗날 은퇴를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눈이 괜찮았다면 20홈런은 더 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은퇴가 아쉽지는 않다. 그 말 속에는 후회도 자기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조용한 문장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 그의 60억이라는 숫자는 강민호의 75억 앞에서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정확히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로운 FA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그의 이름은 어김없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방송사도 신문사도 그를 다시 언급할 때마다 빠짐없이 그 숫자를 앞세웠습니다. 기록은 깨졌지만 그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혀 다른 종류의 평가가 도착했습니다. 세이버매트릭스로 다시 계산한 그의 통산 SWI는 56.17. 33세 그라운드를 떠난 선수치고는 KBO 역대 20위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당대의 잣대로는 실패였지만 오늘의 잣대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해 그는 프로야구 40주년 레전드 올스타 40인 중 30번째 이름으로 호명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KBO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타자 중 하나로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먹튀라 불리던 남자와 역대 20위라 평가받는 남자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그가 아니라 그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1994년 감자와 달걀 흰자로 몸을 키우던 고등학생은 그렇게 30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눈앞은 흐릿했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흐려져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숫자는 마침내 그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